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달력을 잘못 그렸더라고요. 삼양컴텍 G2G바이오 교보스파로 스펙은 5일부터 6일까지 청약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G2G바이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약물의 효과를 수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주사제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분야입니다. 이 약효 지속성 주사제의 수요가 왜 늘어나고 있냐면 경구제, 먹는 약의 위장관 부작용과 패치제의 피부 이상 반응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사제이면서 약효가 한 번 맞으면 조금 오래 유지되게끔 해서 투약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체 개발한 미립구 원천 기술인 이노램프 플랫폼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노램프는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립구에다가 약물을 탑재해서 피하 또는 근육 주사를 맞게 되면 체내에 이 미립구가 분해되면서 약효 물질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이노램프는 초고함량의 약물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생체 이용률이 향상돼서 매회 투여되는 미립구의 양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균일한 미립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 주사는 한정된 미립구 양에다가 약물을 고함량으로 탑재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관건인데 이노램프를 통해 경쟁사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의 약물을 고함량으로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회사는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 비만, 당뇨, 탈모 등의 약효 지속성 주사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력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은 1개월 약효 지속 당뇨 비만 치료제인 GB7001과 1개월 약효 지속 치매 치료제인 GB5001이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한 두 테마죠. 비만과 치매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우선 비만 당뇨 치료제는 글로벌 제약사 A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회 투여 시에 1개월 및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약효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임상 단계에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형 최적화 및 GLP 독성 시험 단계를 완료하고 지금 임상 시험 계획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 비만이나 당뇨 쪽에서 회사의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요. 지금 위고비가 주 1회 주사의 편리성만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석권하고 있는데 이노램프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으로 월 1회만 한 번만 투여를 해도 달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그런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업들과 협업 논의도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치매 치료제 쪽은 진행이 조금 더 빠른데요. 세계 최초로 1개월 제형의 임상 1상을 완료했습니다. 도내 폐질 성분을 월 1회 투여로 늘린 제형이라고 하고요. 매일 1회 복용하던 경구제, 먹는 약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 주 2회 부착하는 도내 폐질 패치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현장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해요. 아무튼 경구용 치매 치료제인 아리셉트 대비해서 우수한 약효 지속성을 입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휴메딕스 한국파마와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해둔 상태입니다. 올해 신규로 기술 이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1월에 독일 베링거 인게라임과 장기 지속형 주사 치료제 개발하기 위한 제형 개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7월에 추가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기술력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을 제외한 타 빅파마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한데 기존 계약 조건 및 기밀 유지를 위해서 회사명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총 10여 개의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국내 기업이 6곳, 국외 기업이 4곳입니다. 여기서 2개랑은 공동 연구 단계고요. 2곳과는 공동 연구 조건을 논의 중에 있어요. 이 외에는 실사를 진행 중이거나 텀쉿 단계인 곳들이 있습니다. 텀쉿은 기술 도입 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기술 수출의 7부 능선이라고 평가를 받긴 합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앞에서 얘기한 베링거 인게라임과의 공동 연구고요. 연구가 순탄하게 이어진다면 26년쯤에 파이프라인 임상 준비를 시작해서 27년 1상 돌입 거쳐서 28년에 3상을 진행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7년에 치매 치료제 상용화를 달성하면서 그때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뭐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약효지속형 주사제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를 통해서 자체 의약품의 생산뿐 아니라 타 기업들로부터 위탁 개발 생산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더 만들어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업체로서 당뇨병 복합제에 쓰이는 원료 물질 BCBB 공급에 현재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내용은 비만, 치매와 엮인 데다가 최근에 약효지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상장 바이오텍, 펩트론, 인벤티지랩이 큰 관심을 받았어서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비만, 당뇨 신약에 이 기술을 적용해 투여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국내 바이오텍과 글로벌 빅파마들의 협업이 성사됐거든요. 펩트론은 일라이릴리,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인게라임, G2G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베링거 인게라임과 공동 개발 계약을 맺은 거죠. 두 종목의 최근 차트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 연이어서 특허 관련 이슈가 터진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인투셀 사태로 인해서 특허에 대해 조금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잡음이 있는 거니까요. 주된 내용은 G2G 바이오가 전형적인 특허 울타리 전략을 취해왔대요. 특허를 광범위하게 등록을 해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방어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구조적이고 좀 시간적으로 어렵게 하는 전략. 근데 일부 특허가 경쟁사와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실제로 무효 판정까지 받으면서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22년 3월에 등록된 GLP-1 유사체 또는 이에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은 경쟁사인 펩트론이 제기한 특허 취소 신청으로 인해서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요. 회사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에 취하했고 해당 특허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무효 심판 역시 올해 1월에 각하 결정되면서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등록된 도내 폐지를 함유하는 서방성 주사 제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는 올해 4월 인벤티지랩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G2G 바이오는 경쟁사의 진입 및 기술 개발을 최대한 늦추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고 사업화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등록 특허 일부가 무효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전략 자체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신뢰도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정도 체크하고 실적 확인해 보시면요. 이노램프 기술 사업화에 따른 영업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이고 연간 대규모의 연구개발 비용 계속 집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AA 등급의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어요. 공모가 산정 방식으로는 펄을 썼는데 비교 기업의 대웅제약, 한국 BNC, 한미약품, 동국제약 이게 제약바이오 IPO에서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죠.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꼭 이렇게 대형 제약사들이 비교 대상으로 포함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모가 산정 절차 자체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당 평가가액은 또 무려 29년의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감화한 순이익 약 202억 원 정도를 적용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올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 미래 추정치를 땡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10만 1,600원이 나왔고 여기다가 할인율 52.76%에서 42.91% 적용, 최종 밴드는 48,000원에서 5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요. 비교 기업도 그렇고 29년 추정치도 그렇고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격이라서 마지막 할인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인벤티지랩, 펩트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G2G 바이오의 매출 규모가 24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밴드 상단 기준 3,114억 원으로 인벤티지랩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좀 글쎄요. 매력적인 가격으로 등장한다는 느낌은 덜합니다.
이 중에서 팩트로는 전립선암이나 성조숙증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도 있어서 좀 시장에서 엄청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펩트론에 가깝게 평가를 해줄 것이냐, 인벤티지랩과 비슷한 평가를 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좀 천차만별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확인하시죠. 경쟁률은 810.6대 1, 2,446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청약 건수로 비교해서 보시면 삼양컴텍이 2,486건, 지투지바이오는 2,446건, 지투지바이오의 참여도도 꽤 높았어요. 기관들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공모주가 최고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자, 경쟁률은 삼양컴텍보다 지투지바이오가 훨씬 높아 보이는데 지투지바이오의 공모 금액은 500억 원대, 삼양컴텍은 1000억 원대, 공모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안한다면 삼양컴텍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로 48,000원에서 58,000원 제시했는데 대부분은 상단 이상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근데 보면은 하단 미만에도 2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고 봐요. 그래도 상단 이상의 분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단인 58,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도 생각보다는 좀 잡힌 편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18.93%, 수량 기준 15.64%를 기록했습니다. 막 삼약컴텍만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때 10%대였던 최근의 종목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최종적으로 30%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58,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522억 원, 시가총액은 약 3,112억 원, 중형급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8월 14일, 교보 18호 스펙과 동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쉽죠?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10주예요.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5,300주를 배정했는데 직원 4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800만 원. 네, 다 소화가 될 수 있을란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상장의 유통 물량 체크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35.41%에 해당하는 189만 9,926주는 상장 당일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금액으로도 1,102억 원 정도, 역시나 다소 무겁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아요. 53.44%. 상장일에 유통 물량 보유한 기존 주주는 개인 투자자,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등등 좀 다양한 구성인데요. 벤처와 전문 투자자 그리고 소액 일반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 참고해서 보시면 2022년부터 발행됐던 상환전환 우선주들이 25년 1월에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됐어요. 보통주로 전환된 가격을 보면 14,500원, 20,068원, 46,336원 요 정도. 대부분 물량의 단가는 20,068원이고요. 가장 높게 들어온 투자자가 46,336원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모두 공모가보다 아래입니다. 38 커뮤니케이션 기준 장외 시세는 99,500원 보여주고 있고 사상 최저가 58,500원으로 찍히는데요. 아마 비만 치료제 테마 탔을 때 또는 최근 공모주들의 좋은 흐름 덕분에 그런 기대치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벤티지랩보다 시총이 이미 높게 등장하는 것이고 29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보 스펙과 동시 상장이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좀 크고요.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비만과 치매 쪽 테마고 약효지속 주사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는 거, 빅파마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정도. 단점은 공모주로서의 매력이 다소간에 좀 떨어진다는 거, 유통가능 금액이 1,102억 원으로 좀 무거운데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또 공모가보다 다 아래고 공모가가 29년 추정치 기반인데다가 이미 인벤티지랩보다 높은 시총으로 등장한다는 좀 부담, 교보 18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고 절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가격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부터 체크할게요. 미래에셋증권에 22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1만 2,500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당일 계좌로 참여 바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 등급에 해당하고요. 2만 2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 6억 3,800만 원. 한도는 널널하고요. 최소는 10주, 증거금 29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면 최근 미래에셋 주간에 뉴로핏에 약 28만 건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지투지바이오도 28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4주, 무조건 어쨌든 추첨 한 주일 것 같아요. 증거금은 삼양컴택과 분산이 좀 될 거라 한 5.5조에서 6조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5.5조 기준 비례 경쟁률 1686대 1 정도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주 증거금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4,930만 원 정도? 1,700조 청약한다고 치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인 거죠. 예상 경쟁률의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22,000주 풀청약 시의 기대 수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균등은 빵주, 비례는 13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75만 4천 원이나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보수적으로 30에서 50% 정도 잡았을 때 30% 기준 22만 6,200원, 40% 기준 30만 1,600원, 50% 기준 기대 수익은 37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6만 5,065원. 그래서 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6억 넘게 투입한 거 대비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삼양컴택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두 개가 지금 사이즈 측면에서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선 공모가를 산정한 방식이나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 삼양컴택이 훨씬 매력적이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 이런 부분에서 삼양컴택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장일 또한 그렇죠. 지투지바이오는 스펙이긴 하지만 동시 상장 예정이고 삼양컴택은 단독 상장. 그래서 삼양컴택의 압도적인 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삼양컴택의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기대 수익에서 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금 규모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했고요. 경쟁률이 제 예상치랑 비슷하다고 하면 삼양컴택의 기대 수익률을 제가 더블 이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양컴택에 집중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은 아예 같은 날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경쟁률 예상치를 이틀치에 수정을 해보면서 기대 수익 다시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펙보다는 일반 종목이 안정적이면서 두 종목 다 파킹이자 대비해서는 괜찮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저는 삼양컴택 1순위, 지투즈바이오는 가성비 한 주의 금액도 꽤 클 것 같아서요. 그냥 균등만 도전해서 한 주를 받거나 못 받거나 할 것 같고 자투리는 교보 18호 스펙에 도전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약일의 상황 보면서 전략을 수정해 보도록 하죠. 지투즈바이오를 가성비 한 주를 할 것인지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투즈바이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라고요. 내일 두 종목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